군자지도 그 중반쯤이죠. 하고등사하고 섭직종정이라 배울학자 넉넉할로 그 다음에 오를등 그 다음에 뭐예요? 벼슬할 사자가 되는 거죠. 자, 배우고도 이 소리입니다. 배우고도 넉넉하면 그 다음에 벼슬에 나아가고 이런 뜻입니다. 벼슬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벼슬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리고 섭직, 벼슬에 나아가서 섭직, 자기가 맡은 바 그 직분이죠. 직분을 잡고 정사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그 쓰는 얘기는 자, 여기 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공부한 이 사람이 맡은 바 직분을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정사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은 정야라라고 하는 뜻이죠. 발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정사는 이른바 저 위정자들, 위에서 지도자들이 내리는 정책에 해당되는 거죠. 그 정책을 잘 따라서 바르게 펼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이 내용은 공자의 그 제자였던 누구죠? 자사인가요? 아니 자사란다. 그 자하가 그 한 말씀인데 이 논어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하고즉 등사하고 배우고도 넉넉하면 곧 벼슬에 나아가고 그 다음에 사이우즉 그죠? 다시 말해 벼슬하고도 넉넉하면 하기 거기 있죠? 하기 여기다 어조사로서 하기우즉 배우고도 넉넉하면 하기우즉 사하고 그 다음에 사이우즉학 벼슬하고도 그 다음에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바 직분을 충분히 다하고 그리고 나오는데 혹시라도 여유로운 시간이 되면 하기우즉 뭐라고 한다? 학이라. 그래 다시 해서 공부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천자문에 인용된 내용이기 때문에 자 먼저 공부하는 것이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내용이죠. 논어에도 첫 문장이 학이 시습이라 그랬습니다. 배우고 때로 익힌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군자로서의 자질을 갖추면 그러고 난 뒤에 벼슬에 나아간다 이렇게 돼 있죠. 그때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외워서 하는 내용과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이름하여서 그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으로서 갖춰야 될 자세 그것이 이제 유학경전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공부해야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학이라고 하는 글자는 아마 이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지금까지 계속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린다면은 글자가 아이아자라고 하는 이 글자 사람이 맨 처음에 태어나면 유아, 영아에서 아자를 붙이죠. 유아, 영아라고 해서 맨 처음에 태어난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그린 내용입니다. 이게 머리를 뜻하는 것이 되고 이게 발이죠. 처음에 아기들 태어나면은 이거는 못 움직이죠. 이거는 무서워서 꽉 쥐고 가슴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만 바둥바둥 거리느냐? 발만 바둥바둥 거립니다. 그리고 머리를 딱 보면 머리가 말랑말랑하죠. 아직 머리 뚜껑이 그 이른바 두 개 고리에 꽉 끼어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안 닫힌 상태죠. 그걸 흔히 옛분들은 하늘하고 통하는 문이다 그래서 통천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머리가 단단하게 연글지 아니한 이런 아이, 단단하지 연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직 뭐예요? 아직 세상의 때가 묻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유학의 이치로 표현하자면은 자 선도 없고 불선함도 없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뭐를 갖고 있더라? 그저 성품의 선함만을 그대로 갖고 있는 이런 아이입니다. 혹여 이 속에 다른 것이 들어갈까봐 어떻게 해주느냐? 자, 천지자연의 이치를 가르쳐 주는 거죠. 천지자연의 이치를 잘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하느냐? 덮을멱자죠. 먼저 그죠? 잘 덮는다. 아이. 요 정도는 그죠? 아직 이때는 기본적으로 뱃속에서부터 어머니가 태교를 시작을 하고 태어나서부터 계속 뭐냐면 집안 환경교육, 말 뭐 등등등 다 포함되는데 자한테 적어도 자다 그러면은 아이 아자가 되고 적어도 뭐에 자라고 하는 글자가 음양이 다해서 종죽 유시에 다 마치고 다시 하나 시작된다라는 이런 뜻이 되겠죠.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만 1살 그러면 대략 몇이에요? 3살이 되겠죠. 그죠? 그 우리 속담에 이런 게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그랬습니다. 이제 비로소 엄마 품을 떠나가지고 뭐예요? 좀 돌아다닐 때가 되는 거죠. 이때 그 아이를 잘 가리켜라 이 소리입니다. 뭘 가리키느냐? 자, 요걸 머릿속에 뭐가 들어가도록 요게 들어가도록 하라 이 소리입니다. 무작정 집어넣은 게 아니었죠. 사전에 뭐 했냐면 이거죠.
덮을멱자입니다. 그죠? 덮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감싸서 보호를 해주면서 가리키다 보면은, 그죠? 부모 품에서, 그죠? 잘 이렇게 키우다 보면 사랑으로서 감싸는 것이 되겠죠? 잘 감싸다 보면은 머릿속에 이게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 잘 감싼다라고 하는 글자가 주역에서 나오는 자, 산수 몽귀의 몽입니다. 몽이라고 할 때 몽자는 무슨 몽이냐면 어리다. 또 어리다라는 뜻은 뭐예요? 어리석다라는 뜻하고 통하죠? 자,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막 야단치면서 가리켜요. 잘 덮어줘서. 그래서 덮다라는 뜻입니다. 덮을 몽자라는 뜻도 들어가고 덮어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덮어서 세상 물정 차단시키는 거예요. 길러주는 거죠. 그래서 기르다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이 몽, 어린 사람, 그러니까 뭘 모르는 사람을 무지 몽매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린아이를 또 뭐라고 하느냐, 동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어린 사람들의 그 무지 몽매함을 깨우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경몽이라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전부 다 이거 주역의 뭐예요? 술의 둔꾀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밑에가 움직이는 그 우레꾀가 되고 위에가 물개가 되는 거죠. 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면서 두루두루 만물을 다 이렇게 흔들어서 깨워주는 이런 글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경몽요결이라는 책도 있고 또 뭐가 있던가요? 훈몽자회. 그죠? 백성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그죠? 일깨워주는 그 글자들의 모음해서 훈몽자회라고 하는 그 글도 있습니다. 책도 있는데요. 다 여기서 나온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덮어서 길러준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뭘 길러주느냐 아까 얘기했듯이 바로 요거죠. 자, 요거는 이미 자 주역으로 표현하자면은 자, 이 전체 6획으로 돼 있는 것을 괴라 이렇게 표현하고 천지자연의 이치와 더불어서 사람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여기다가 걸어둔 글 해서 괴라고 표현했고요. 자, 여러 전체적인 이런 상황, 이럴 때면 산수 몽의 세상, 이런 몽의 상태다. 이런 몽의 상황이다. 이 몽의 상황에서 내가 이런 자리에 있을 때, 이런 자리에 있을 때 각각의 위치에 따라서 사람이 나아가야 될 자세를 이 속에다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효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는 효라고 했고, 그래서 이 효의 뜻이 뭐냐? 본받는다라는 뜻이 되죠. 본받다. 선생님 본받을 효자는 이건데요. 그거나 이거나 똑같은 글자예요. 그죠? 자, 효라고 할 때 위에 있는 이 글자는 뭐라 그랬나요? 자, 양과 음과 양이 사귄다라고 사귈 예자. 제가 맨 첫 시간에 강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사귈 예자예요. 둘이 양과, 그죠? 자, 어두운 음에서 밝은 양으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밝은 양에서 어두운 양으로, 음으로 들어가는 상. 다시 말해서 글자 그대로 뜻글자죠. 둘이 어디서 만났죠? 그래서 만난다, 사귈 예자예요. 그것도 그냥 사귈 예라고 이해만 하면 안 되죠. 글자가 어디서 사귀었다? 가운데에서. 가운데라고 하는 이 가운데에서. 사방팔방에서 다 보는 자리죠. 아이, 선생님 그거 속인데요. 그래서 누가 얘기해서 선생님 그거 중인데요. 그거 속인데요. 그러면은 대학에 뭐라고 했느냐. 네가 저 방구석에 있더라도 사람들이 다 너를 다 쳐다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자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사귀라 이 소리예요. 그죠? 가운데에서 떳떳하게 사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귈 예자가 되고 자 이렇게 사귈 때만이 뭐를 한다? 백성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 홍범이라라고 하는 책에서는 뭐냐면 다스릴 예로 쓴 겁니다. 한 글자로 다스리다. 사귀다, 다스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럼 그 밑에다가 그대로 이걸 그대로 본받아서 나도 그렇게 사귀어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천지자연의 음양의 이치가 사귀어서 만물을 내죠. 사귄다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내죠. 그죠? 그래서 천지교 뭐라고 하느냐? 테라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천지교태. 우리가 주역의 지천택교에 대해서 천지교이태.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사귀는 것을 테라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공자가 이거에 대해서 또 다시 부연 설명하냐면은 천지가 사귀고 사귀어서 또 다시 천지가 사귀어서 뭐 하는 거예요? 두루두루 만물을 다 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통한다라고 하는 천지교의 만물통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통일하라는 말을 쓰죠. 중국에 가면은 자 이번에 제가 그 서안 쪽을 갔다 왔는데 서안에 서안교통대학이라 그래서 중국에서 손꼽히는 대학입니다. 이공계통으로 해서 대단히 큰 대학인데요. 교통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중국의 곳곳에 가보면 아주 큰 은행 중에 이름이 하나가 교통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교통은행의 영문명이 Bank of Communic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Communications. 다시 말해서 서로 간에 사귀어서 통하게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천지가 만물의 어머니이듯이, 그죠? 천지가 만물의 어머니이듯이, 자, 지도자는 뭐예요? 옛날에 그 임금이다 그러면은 백성들의 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부모가 되는 그 분들의 그 집 이름을 뭐라고 붙이느냐면은 교태전 이렇게 붙이잖아요. 자, 최근에 아마 며칠 전에 한국일보에 그게 나왔을 겁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을 잔뜩 데리고 중국 안내인이 뭐라고 하느냐? 저 교태전을 가리키면서 저 교태전은 뭐냐? 여자가 교태를 부리는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 우리도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전에 몰랐을 때는. 그죠? 교태. 태자, 자세. 태자를 계집 여자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교태. 이렇게 쓰면은 여자가 교태를 부리는 것이 되고, 자, 말맞자를 이렇게 쓰는 것은 뭐예요? 교만한 태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대단히 교만한 방식으로, 교만한 방식다 이제 무식하게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던가요? 거기다가 한국 여자들이 온통 성형미인이죠. 우리가 봐도 좀 너무하다 할 정도로 왜 그러느냐? 기가 막힌 해석을 내렸습니다. 뭐라고 했던가요? 읽어보신 분들 없군요. 청나라 때, 다시 말해서 자 뭐예요?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조선이 철저하게 패배했죠. 조선이 청나라에 거의 속국이 됩니다. 그러면서 조공으로 뭘 바쳤느냐? 그저 예쁜 여자들을 다 골라서 데려갔기 때문에 이 땅에는 이쁜 여자들이 하나도 안 남았답니다. 그래서 그 못생긴 얼굴을 없애기 위해서 저렇게 성형미인들이 그저 성형외과가 아주 판을 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훌륭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글자를 몰라서 그래. 다시 말해서 이 폐가 어디서 나타나면 간체자를 배우는 데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순히 웃어넘기기에는 참 기가 막힌 현실이에요. 간체차를 배우기 때문에 글자를 몰라요. 글자 이치도 모르니까 뭔지를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님이 사는 그죠? 임금님 부부가 합방하는 이런 그 자리, 특히도 중궁전의 자리 되는 거죠. 중궁전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 백성들을 기르는 어머니 역할을 하는 곳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 천지가 사귀어서 만물을 그래서 다 통하게 하듯이 위에서 정치를 잘해서 백성들 간에 뭐예요? 소통을 잘하게 만드는 거죠.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소통을 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기다 다시 또 뭐라고 했느냐?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이 다 통하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그대로 그걸 본받는 거죠. 하늘과 땅이 사귀어서 만물을 다 통하게 하는 거죠. 그럼 사람도 어떻게 돼요? 위아래가 사귀어서 그래 그 다음에 공자가 뭐라고 하느냐? 상하교의. 위아래가 사귀어서 뭐 해야 돼요? 각각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함께 하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군신 간에 그 다음에 임금과 백성 간에 위와 아래 간에 서로 간에 그 뜻이 잘 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지동하니라. 사귀어야 많이, 만나야 많이, 그죠? 서로 간에 다른 점도 확인해 가면서 다른 것을 좁혀가려고 노력할 때 이른바 중국하고 대만하고 어쨌든 통일의 뭔가를 만들어내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같은 경우도 서로 간에 상대방 욕하지 말고 남북한이 어쨌든 간에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만나서 자꾸 확인해야 돼. 일단 싸우더라도 또 만나고 또 만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 흔히 하는 속담에 싸우다 보면 정든다고, 그죠? 그런 이렇게 정들이 이렇게 나올 때 비로소 이제 뭔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동지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죠. 지천 택기에서 나오는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통이라는 말 그렇게 엄청나게 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슨 교통대학이다. 차량 운전사 키우는 대학에서 뭐하러 대학이란 이름 붙이고 그 짓 하겠어요. 그죠? 자, 그런 뜻. 그래서 요 천지자인이 사귀어서 만물을 내고 두루 만물을 통하게 하듯이 사람도 서로 사귀어서 그죠? 그 위에 이와 같이 천지자인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본받을 효자입니다. 그래서 효자라라고 할 때 이것도 같은 거죠. 교자와 같은 내용이죠. 이 육이라라고 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땅끝의 육의 의미가 되는 거죠. 사귄다. 누구하고 사귀었겠어요? 밑에서 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지천 태를 이렇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네. 뜻글자라고 하는 것은 자 소리 글자하고 다르게 글자 속에 뭐예요? 그 뜻이 다 담겨 있다 그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그걸 읽는 방법을 전혀 배우지 않아서 생긴 문제죠. 중국은 더군다나 이런 이 정제차의 뜻이 다 담겨 있는데 이거를 인민들의 뭐예요? 문맹률을 낮춘답시고 간체자로 다 바꿨죠. 간체자로 바꿔도 어려운 건 똑같아요. 다 익혀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본래 뜻도 다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이도저도 아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한에 갔더니 참 재미있는 어마어마한 글자를 하나 발견을 했는데 이 간체차하고 정반대로 가면 왜? 사람들이 자기 뜻을 얘네들은 이미 뜻글자 방식의 글자이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것을 표현하려면 글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무슨 글자인지 혹시 보신 분들이 있나요? 구멍열자를 딱 써놓고 실명자 딱 써놓고 좀 더 쓸까요? 자 실명자에다가 자 입구자에다가 이걸 좀 크게 써야 되겠군요. 변할 변자 할 때 쓰는 글자죠. 위에다가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말맞자를 쓰고 가운데에 길장자를 쓰고 또 말맞자를 쓰고 그 다음에 옆에 육다롤자를 쓰고 칠과자를 쓰고 그 다음에 쫙 해서 쓴 거. 거기 보니까 그 서안에 보면은 장안성 내 회족거리라 그래서 옛날에 그 당나라 때 그 어디에요? 저 아랍 상인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무슬림들이 이쪽에 이른바 이슬람교를 전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슬림 등을 일부가 거의 정착돼 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에 그래서 중국 사람들 가운데 이슬람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슬람교를 믿게 되면서 그게 이제 그 족속들은 뭐라고 하냐 회족이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장안성 내에 당나라가 멸망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예 대진사라고 하는 큰 자기네들 이슬람 절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그 경전 공부하면서 결속을 다지다가 나중에 송나라 때쯤 들어져 지금 뭐 하느냐면 그 아예 장안성의 남북 그 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거대한 상권을 형성을 합니다. 상권하고 그 사람들 주거지 확보해서 오늘날까지 이쪽 상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 회족이에요. 회족거리라고 해서 갔는데 완전히 뭐 돗대기 시장처럼 어쨌든 우리한테는 비춰지는 그런 곳인데 거기에 가게 이름에 이 삔삔이라고 하는 삔삔이라 걔네들은 삔이라는 발음으로 합니다. 걔네들 말로 삔삔면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면자도 이제 원래 국수 면자 그래서 우리가 뭐 어떻게 써야 되냐면 요렇게 해서 요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간지차로 이거는 요렇게 써놓고 삔삔면 해놓고 그 밑에 또 뭐라고 썼느냐 거기다가 그다음 밑에다 고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들을까봐 이렇게 썼어요. 고자가 바지 허리띠 바지란 뜻이에요. 바지 고쟁이 고라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바지 허리띠 면이라는 뜻이겠죠. 다시 말해서 혁대면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삔삔면은 고대면이다. 바지 허리띠 면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국수가 허리띠처럼 이렇게 넓고 얇게 해서 만드는 국수랍니다. 여기 이제 이 지역에서 유명한 건데 먹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글자 기가 막히죠. 저 밑에다 하나 좀 빼졌다. 마음심자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구멍혈자 밑에다가 마음심자니까 그죠? 계속 밀고 밀렸는데 자 변하게 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되느냐? 말이 계속 달리면서 길게 만들었다. 육다롤자니까 면을 그 다음에 칠과자 그래서 얇게 만들어 중간중간 탁탁탁탁 쳐서 만드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 썼습니다. 간지차를 달리는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게 나온 글자입니다. 아마 우리말로는 발음하는 방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널 따라할 편이라는 말 쓰죠. 혁대편 그래서 아마 편면 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편편면 어쨌든 걔네들 발음으로 삔삔면입니다. 삼서성 말이니까 북경에서 통하지도 않는 뜻이기도 합니다. 뜻글자가 재밌는 게 이런 거 있으니까 한번 보면은 이 진짜 어느 정도 알면은 잘 안 잊어버리겠죠. 옛날에 공부를 체계적으로 쭉 해나가다 보면은 야 그거 어떻게 다 외워요? 어떻게 여기는 머릿속에서 그저 자연스럽게 이치 따지면은 그래서 그게 우리가 효라는 거죠. 이치 따져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배우는 것이 바로 뭐다? 학이다 이 소리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처럼 자 스카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개나 소 그러면 좀 비아냥거리는 말이긴 하지만 실은 별로 나 공부에 취미도 없는데 그죠? 나 다른 일 하면 훨씬 잘할 텐데 다 어디게 되느냐? 학교에 가서 자 1등부터 몇 등까지 쭉 줄 세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 뭐 스카이 대학 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말해서 암기 교육이 아닙니다. 왜 그러는지 그 이치를 머릿속에서 항상 따지라 그러는 거죠. 하기 실습해서 배워서 자 천지자연이 만물을 다 길러내듯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사람을 기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 스스로를 기르고 그 다음에 스스로를 길러서 다른 사람까지를 기를 줄 아는 사람 그것이 배움이 되는 거죠. 그것이 자 그래서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신에 그렇기 때문에 비좁게 요즘처럼 우리 전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전공은 실은 뭐냐 기술직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기술직이 하면 되는데 우리 전공이 뭐냐 전공 되게 따지죠. 어느 분들도 그러죠. 제가 전공이 이게 아닌데 전공 70자니까 저더러 그래요. 아유 전공이 한문학과가 아닌데 정치학과인데 어떻게 공부를 하십니까? 한문이 지금 공부를 해봤더니 어디서 할 공부예요? 그죠? 한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그냥 뭐예요? 뭔가를 전달하기 위한 그 수단입니다. 그죠? 실질적으로 이 속에 담기는 뜻글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깨우치고 있는 공부죠. 그러니까 전공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이미 한쪽으로 편향돼 있다 이 소리예요. 지극히 좁은 것밖에 공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전공을 저렇게 해서 전공이 참 이겁니다. 오로지 전체 죄송. 원래 전공이죠. 오로지 하나만 공략한다 이 소리예요. 그래놓고 그 전공에서 뭐 저 논문을 쓰면 뭐라 그래요? 박사 그래요. 넓을 박자죠. 말은 갖다 잘 갖다 붙였습니다. 왜 우리가 공부를 뭐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유학에서 박학지 그랬습니다. 중용에 그죠? 넓게 배워라 그랬어요. 박학지 그랬으니까 박사 붙이는데 아마 요즘 박사라는 이름 붙인 사람 치고 좁은 사람 넓은 사람 하나도 없을 겁니다. 자기 분야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원래 유학에서 박사라 그러는 거 두루두루 아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박사를 붙이기는 붙였네요. 좁은 데다가. 저 백제시대 때 뭐예요? 저 기와 잘 만들면은 와박사. 그 다음에 저 지붕 이유 잘하면 노반박사. 이런 데도 다 박사를 줬습니다. 그런데 박사를 그 두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와도 잘 굽고 그 다음에 뭐예요? 뭐 이렇게 잘 만들어도 두루두루 알아야 되는 거죠. 기와를 만드는 것도 뭐를 알아야 돼? 음양, 오행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암기와 숙기와 만드는 방법 다 설명드렸었죠. 숙기와는 기본적으로 양이기 때문에 음양으로 해서 두 짝이 되고 암기와는 어떻게 된다? 음이니까 네 짝으로 이렇게 만드는 그죠? 둥글고 요런 방식으로 만든다라는 것까지를 깨우쳐야 기와도 잘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박학기에. 그래서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배운다라는 것이 그럼 넓게 두루두루 이것저것 영어 나 몇 개 언어 다 한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두루두루 천지자연의 이치로부터 그러니까 밑으로 부모에 대한 효로부터 시작해서 형제간의 우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등등을 잘 형성해서 급기야는 뭐예요? 그 형성해서 숙이죠. 자기 몸을 잘 닦아서 그 다음에 때가 된다면 다른 사람까지를 다스릴 줄 아는 뭐를 배운다? 숙이치인 지 도를 공부하는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초기에 다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공부하는 것이 배움입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도 나는 그가 들어가서는 효도를 하고 나와서는 다른 사람을 공경할 줄 알면은 그가 글 공부를 하지 아니했어도 나는 그를 배웠다 하겠노라 이렇게 표현하셨죠. 공자님께서. 이것도 우리가 개강식 때 아마 처음에 다 설명드린 내용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넉넉할 우자의 우인데요. 우자의 옆에 보면은 근심 우자입니다. 근심 우자 옆에다 사람 인자 써놓고 왜 넉넉하다라는 뜻을 썼을까요? 자, 이 근심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어느 날 하루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내가 오늘 어떻게 뭘 먹고 살아야 되나 내일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내가 돈을 많이 모아가지고 앞으로 100세 시대라는데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까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하루아침 그죠 일조지 환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루에 그냥 단순 그러니까 뚫을 관자에다가 마음심자를 썼죠. 그
그냥 늘 마음을 그저 이렇게 찌르는 그런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고, 우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근심입니다. 이 옆에 있는 근심 우자라고 할 때는, 자, 내가 평생 그저 앞으로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를테면 뭐 먹고 사느냐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알차게 인생을 그저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천부지성을 어떻게 하면 다 제대로 발현해서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자,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은 다 그렇게 바루어질 수 있을까. 요거를 늘 근심 걱정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우입니다. 사람이 바쁘다 보면은 뭐 할 시간 없어요. 진짜 바쁘면은 근심 걱정할 생각 없죠. 괜히 시간 남으니까 어떻게 돼? 이 생각, 저 생각 쓸데없는 걱정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기다 사람 인자를 붙이면은 자, 그렇게 근심 걱정할 시간에 뭐 하라?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공자님이. 이를테면은 공자 당시에 이미 도가 무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공자가 30대 때 노자를 만난 뜻이 노자가 그때 이제 도덕경을 지금 완성을 하게 되는데요. 어쨌든 도가 무리들이 제법 이곳저곳에서 많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이 도가 무리들은 뭐냐면 세상이 어지러우니까 세상을 떠나가지고 혼자 그저 이 세상에 대해서는 실제적인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근심 걱정이 가장 많은 사람일 듯 한데요. 도가 무리들은 도 닦는다고 뭐 하느냐? 밤새도록 또 잠 안 자고 무슨 경의 시간이면 그 도가들을 요즘에 하는 사람도 제법 있습니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꼴딱 세워가면서 참선하고 좌선한다는 둥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걸 보시고 하신 말씀이 있죠. 나도 밤새도록 잠도 안 자보고 며칠간 잠도 안 자보고 먹지도 않고 해봤지만 다 소용없더라. 뭐만 갖지 못하더라? 공부하는 것만 갖지 못하더라. 그 시간이 있으면은 책 한 자라도 더 보면서 옛날 성현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 공부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근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사람이 그래도 여유로우면 생각하는 거죠. 눈꼴 뜰 새 없이 바쁘면은 그러지 못하다라는 것을 나타내서 넉넉하다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넉넉한 속에서 뭐도 있어요? 그런 속에서 놀이도 있는 거죠. 그래서 배우 할 때 배우의 우자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배우 쓸 때. 그 다음에 오를 등자의 등자. 오를 등이라고 하는 것은 자, 제기두자죠. 그 다음에 이거 펼발자입니다. 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위로 이게 꽃봉오리 이렇게 펴듯이 가는 건데 쏠발자라고 쓸 때 이렇게 쓰는 거죠. 나아간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제기를 짊어지고 어디를 가는 거냐면은 산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를 등이 되고 오늘날 우리가 등산하죠. 저 원래 등산할 때 산에 올라가는 것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저 산천대천에 제사를 지내고 다시 말해서 우리말로 표현하면 치성을 드리기 위해서 보통 산에 가는 거죠. 산에 가고 그래서 앞에다 물 숫자를 쓰면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이 맑아진다라고 하는 맑을 징자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 다음에 벼슬할 사자는 자, 사라고 하는 건 선비사자가 되고 선비사라고 하는 건 밑에 1부터 시작해서 위로 10까지를 다 이치를 깨우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 항상 태극도입니다. 하늘의 양기운이 밑으로 들어오는 것이 바로 1이 되는 거죠. 속으로 들어오고 그 이치가 일부 쭉 그래서 펼쳐지는 거죠. 만물을 자 펼치게 만드는 건데 선비라고 하는 것은 추십합일. 그래서 열을 미루어서 다시 하나로 합하는 것을 바로 선비라 이렇게 개념 규정을 합니다. 개념 합해서 이제 공자가 말씀하시는 바로 일이관지를 하는 것이 바로 선비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선비에 대해서는 맹자가 뭐라고 했느냐? 선비는 뜻을 숭상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상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의 상지대학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상지. 그래서 뜻을 숭상하는 것이 되고 늘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대인의 일이 맡겨진다면 다시 말해서 위정자의 일이 나에게 맡겨진다면 그것을 능히 감당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러한 선비, 이러한 사람만이 그러한 사람이 뭐한다? 벼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를 원래 만들었을 때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근데 요즘의 벼슬은 좀 다르죠. 요즘엔 벼슬이 아니라 요순시대 이후로 하은주 시대 이후로 지나고 나서는 벼슬은 하나의 권모술수요. 그 다음에 이른바 부귀영달을 위한 한 자리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섭직종정이라 라고 할 때 잡을 섭자의 섭자는
원래는 소곤거린다라는 뜻입니다. 귓속말로 주고받는 내용입니다. 귓속말로 서로 간에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데서 소곤거릴 섭, 무슨 일을 잡는다라는 의미에서 잡을 섭자입니다. 그 다음에 직분이다라고 할 때 직자도 잘 보시면은 귀로 직분이다라고 할 때 내가 맡은 바 직분,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듣는 거죠. 그죠? 듣는 것이 되고, 자, 소리음자에다가 그 다음에 창과자입니다. 창과다 그러면 여러 갈래로 갈라진 것. 다시 말해서 여러 사람들의 그 다양한 의견들을 일단 듣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 공무원이라고 할 때 공무원은 바로 이른바 대민 업무를 맡고 있는 거죠. 백성들을 상대해 가면서 백성들의 의견을 들어가면서 자, 이게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국가정책을 시행을 하는 건데요.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뭐냐? 소리를 좀 들어라 이 소리입니다. 그죠? 우리 듣는다라고 할 때 그래서 자, 직분이라고 할 때 직분은 먼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먼저 그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가 그 일을 베푸는 그 사람들로부터 뭐냐? 얘기를 먼저 듣는 것. 그것이 더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 다음에 따를 종자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 단일행자에다 이거 역시 두 사람이란 뜻이 되겠죠? 사람인자. 다시 이거고 그 다음에 또 사람인자. 여러 무리들을 발족자입니다. 발족자의 밑에를 써서 여러 무리들을 따른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약칭 뭐냐면 그냥 사람인자 두 개 써서 보통 종이라고도 많이 씁니다. 따를 종자. 그 다음에 정치 정자 보통 정사정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정사정자를 보통 사전에 보면 정은 뭐냐 그러면 정은 정야라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누구의 말씀이냐면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사전적 해석을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전의 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디서 나온 거다? 옛날 고대 문헌에서 문헌의 근거에서 전부 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강의자전이나 뭐 그다음에 영어 사전 뭐죠? 영어 사전 영영사전 제일 좋은 게 뭐죠? 웹스터? 갑자기 잊어버렸네. 얘네들이 그저 최고의 좋은 사전이다 그러면 전부 다가 뭐 어떻게 쓰느냐? 그 출처를 전부 얘기했어요. 이를테면 정야라 그러면은 공자 논어의 어디 이렇게 나와요. 우리나라 사전은 어때요? 국어사전. 우리나라 국어사전 정말 황당합니다. 국어사전을 짓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견을 거기다 쫙 써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경우거든요. 그죠? 사전이다 그러면 그런 과거로부터 이 말이 어떻게 쓰여 왔는지를 이름하여서 문헌들을 수집해가지고 그걸 전부 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황당했던 것이 이제 이를테면은 추자를 쓰잖아요. 그럼 이게 지도리 추자가 되죠. 지도리 추자예요. 제가 처음 공부할 때 도대체 지도리가 뭔 줄 아나요? 그 국어사전을 찾아요. 그 지도리 그러면은 지도리에 대해서 설명 한번 보세요. 도대체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러면 옛날 문헌에 어디에 무슨 글자가 어떻게 쓰였다라고 표현하면서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실은 안 되면 또 뭐까지 해야 되느냐. 그림까지 그려놔야 돼요. 그게 사전입니다. 그런데 그 사전을 쓰는 사람이 자기 얘기만 쓰고 땡 하고 끝나요. 어쩌다 조금 요즘에 이제 네이버나 이쪽은 조금 이제 그 다른 문헌들을 쓰는데 원칙적으로 고대 한글 소설로 된 것들 전부 다 갖다 어떻게 돼 찾아가지고 글자를 해석을 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한 뜻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전은 모르더라도 책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읽은 사람 한번 보세요. 그 뜻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해석을 잘합니다. 왜냐? 여러 가지 문헌들을 보면서 아, 이 뜻이 문장 속에서 어떻게 쓰였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공부 좀 하시다 보면 천하의 제일 쓸데없는 사전이 우리나라 국어사전이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절대적으로 문헌의 근거에서 뜻들을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도 부족하다 그러면 그제서야 마지막에 장도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덧붙이는 것이 좋겠죠. 원칙상 자기 의견도 전부 다 배제시키는 것이 바로 사전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나오는 이런 내용이다 그러면 반드시 전부 다가 문헌에 근거했고 이걸 정말 잘한 것이 이름하여서 강의자전이죠. 옛날에 황하문명권에서 나온 모든 의문사전들 다 이런 식으로 씁니다. 절대적으로 개인이 이건 뭐다라고 해석을 안 해요. 반드시 문헌을 쭉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가 정치를 정의라. 이게 개강자가 물어봤을 때 그랬죠. 정치란 무엇입니까? 그러면 바름이다. 너부터 바르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그저 당시의 최고의 대부를 보고 너부터 바르게 하라. 바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정의라 그랬고, 그 다음에 공자가 저기 위나라의 영공을 만나서 이제 위나라 들어갔을 때 그 나라 이제 정치가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에서 그 위령공의 손자가 그 다음에 등극하느냐 아니면 그 아들이 등극하느냐 가지고 이제 혼란기 때 과연 공자가 누구를 도와줄까 뭐 이렇게 이런 얘기가 이제 시끌시끌했던 판에 그 자로라고 하는 공자의 수제자가 물어봅니다. 선생님, 위나라에서 만약에 선생님에게 그 벼슬자리를 주신다면 제일 먼저 뭘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름부터 바르게 하겠노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냐하면 위나라의 손자인 그 첩이죠. 그 손자가 자기가 그 권력을 그 탈취하기 위해서 자기 할아버지 사당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쫓겨났거든요. 그 아버지가 그 위령공의 부인과의 마찰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 사이에 이제 손자를 받드는 세력들이 그 손자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제후로 세우려고 할 때 그러다 보면 자기 아버지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게 좀 황당하죠. 그래서 할아버지 사당이다 그럼 우리가 조묘 그러잖아요. 그죠? 조묘가 되는데 할아버지 사당이라고 하지 않고 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시 말해 아비사당으로 해서 예라고 하는 어려운 글자인데요. 자기 아비사당이라고 해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 공자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이름부터 바로 잡아놓겠다 그랬더니 우리나라에서 공자를 해석하는 어떤 사람들이 공자는 대표적인 정명학파다 이런 식으로 황당한 방식으로 설명하는데 어쨌든 그 정의라라고 하는 것은 바름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거죠. 바름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아갈 때 나아가고 그죠? 나아갈 때 나아가고 그칠 때 어떻게 된다? 한 자리에서 바르게, 그죠? 지어지선입니다. 바르게 그치는 것을 정의라 표현했고 그 옆에다가 칠복자를 썼죠. 칠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르게 그쳐서 중도를 잡는다라는 뜻입니다. 바로 중용의 도를 잡는 것. 그것이 바로 정리되고요. 중용의 도를 잡는다. 그러니까 이른바 위정자 개인으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는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고 그 다음에 잘못했을 때는 뭐냐면은 형벌로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까지가 같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공자가 이것을 뭘로 표현하냐면 인과 의라고 표현했는데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의의 정치가 돼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주역에서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성인의 대보를 가장 큰 보배를 자리라 위라 이렇게 표현했고 그 위를 무엇으로 지킬 것인가 라고 할 때 그냥 하위 수위요 위를 뭘로 지킨 것인가 라고 할 때 그것을 바로 뭐냐면 인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어떻게 모을 것인가 백성들을 어떻게 해서 다 하나로 결집시킬 것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는 뭐라고 표현하면 재물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단순히 재물이 아니라 재화입니다. 이때 재화다라고 할 때는 무슨 의미냐면은 백성들에게 고르게 이른바 재화를 분배해야 된다라는 정전법에 이치해서 표현한 내용이에요. 거기다 그래서 정사 말을 바르게 하고 정의다라고 하는 기본적으로 말을 바르게 하고 금민위피 백성들이 금알금자 그릇된 짓을 하는 것 잘못된 짓을 하는 것을 금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이거를 의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바르게 이제하며 여기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제하며 재물을 잘 다스리고 이거죠. 재물을 잘 다스리고 그 다음에 말을 바르게 하고 금민위비 백성들이 잘못된 짓을 하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을 바로 뭐다? 그걸 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유학에서 얘기하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바로 인의의 정치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정자의 정이라고 할 때 이것은 바로 이제 정사에 해당되고요. 옆에 있는 이 글자는 바로 뭐냐 금민위비의 내용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한 단계 그 윗대로 넘어가면은 예로부터 정치 권력은 원래가 뭐예요? 신권하고
정권, 정치 권력하고 두 개로 나눠졌었죠. 아니, 하나의 통합돼 있었죠. 그래서 고대 국가의 지도자다 그러면은 이른바 점치는 일과 그다음에 정치하는 일을 같이 맡아 있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정사가 복잡해지니까 저 천문과 관련된 일들은 전부 다 누구한테 맡기냐면은 사관한테 맡기죠. 사를 이제 박수무당 개념으로도 표현하는데 우리가 무 개념으로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 무당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천문을 잘 살피면서 점을 잘 치는 사람들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그 남자들한테 오는 거죠. 이제 이게 권력 두 가지로 나중에 후대에 나누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정치다라고 하는 것, 정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자, 그 윗사람의 그 말에 따라서 행한다라는 그 적은 뜻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겠고, 그 다음에 딴편으로는 인의를 따른다 이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학에서 지금 천자문에서는 기본적으로 인의의 정치를 따른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 그래야만이 윗사람이 잘못했을 때 뭐한다? 간하는 거죠. 잘못됐을 때 그것을 간하고 저 뒤편에 보면 진퇴지절이라고 해서 7절에 그 내용이 나올 겁니다. 이제 정치를 하다 7절인가요? 맞나요? 정치를 하다가 이제 더 이상 7절 아니라 9절 되죠. 9절 안 될 경우에는 자 간하다가 간에도 듣지 않으면 물러나오는 것이 군자의 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정치가 아니라 그래서 위정자가 인의의 정치를 펼 때 그것을 따른다. 그 발음을 따른다라는 발음의 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했더니, 그죠? 이렇게 했더니, 존의감당하니 거의 이경이라, 이렇게 그 다음 말이 붙어 들어갑니다. 자, 이 내용은 그 시, 소남편에 나오는 시입니다. 소남 맞죠? 시 소남편에 나오는 것이 되고, 자, 소백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자, 주나라 그 무왕 때로, 아니, 무왕 때로도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기 때의 그 사람으로도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요. 어쨌든 이 소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군주 임금의 명을 받아서 저 지방으로 가서 그 지역을 참 잘 다스립니다. 사람들이 잘 다스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다시 중앙 권력으로 돌아가는 거죠. 중앙 무대로 이렇게 돌아가니까 그 지역의 백성들이 참 소백이라는 사람이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는데 라고 하면서 불렀던 시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당시에 해당되는데요. 그 감당시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바로 이곳은 소백이 앉아있던 곳이라. 그래서 옛 사람들이 어떤 훌륭한 분이 정말 일을 잘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의 자취나 그 숨결이 남아있는 곳을 자꾸 보존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그 보존하려고 하는 거죠.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시를 거기다가 인용을 했을 텐데요. 몇 페이지죠? 215 215페이지 보면은 거기에 215페이지 보면은 패패 감당을 거기 보면 가릴패자 밑에 제가 그 토달하는 거 있죠. 가릴패 그 다음에 나무 성알 패로 읽으세요. 그거 패로 고치셔요. 나무 성알 패 그러니까 패패 감당을 물전물벌하라 소백소 발인이라 이렇게 돼 있죠. 패패 감당이다 그러면 저 싱싱한 팥배나무를 물전물벌 자르지도 말고 베지도 말라. 소백이 소발 그러니까 집이니까 이제 머물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 의역해서 소백이 머무신 곳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존의감당이 바로 이 뜻을 표현하는 겁니다. 거기에 그 소백은 나온 거 있죠. 소백은 기원전 8세기 초부터 7세기 말에 주나라 선왕의 명을 받아 남쪽 지방을 평정하고 선정을 베푼 소목공 호를 가리킨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지워버리세요. 그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요 설이 하나가 있고 실은 여기 그 소남편의 실제 내용은 누구냐면은 그 주나라 무왕의 동생이었던 소공석으로 바꾸세요. 내용상 소공석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나라 무왕, 주나라를 세웠던 자 무왕의 동생 또는 문왕의 아들이 되겠죠. 소공석의 그 치적을 노래한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그래서 그 감당나무도 베지도 말고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분이 아예 떠나가니까 그죠? 이제 그 임무를 다 마치고 다시 이제 그 중앙으로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이때 익자는 부사로서 더욱입니다. 더욱 노래하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찬미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남편이나 시의 주남편이나 소남편, 국풍의 첫 번째, 두 번째 편에 해당되는 거죠. 주남편이나 소남편에 보면은 자, 옛날에 훌륭한 업적을 이룬 군주들에 대해서 백성들이 칭송하는 노래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존의감당이다 라고 할 때, 그런데, 타자하기 전에, 그런데 후대 사람들도 실제적으로 이만한 이만한 덕을 갖추고 업적을 이루지는 않고 어떻게 되는가요? 내가 그 지역에 어느 이를테면 평안감사로 부임을, 그저 발령을 받았다. 그리고 나서 다시 떠나갈 때는 어떻게 하던가요? 떠나갈 때는 공덕비 세워라. 공덕비만 갖고 되나요? 또 지역에 그저 토호들 뭐 결국 그렇게 하면 그 백성들한테 이제 쥐어 짜는 거죠. 짜가지고 뭐 하던가요? 또 넘어가는데 전별금, 그죠? 이거 그때 보통 주나요? 봉투에다 담아주는 것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정도의 전별금 이렇게 해서 쫙 갖고 가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굉장히 심했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안성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안성이다 그러면 이름하여서 방자 그릇이 나오는 거죠. 그냥 기계 틀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일일이 두들겨서 만드는 방자 그릇을 만드는 곳인데 이게 기가 막히게 좋죠. 우리가 뭐 녹슬어서 뭐 안 쓴다 그러지만 이게 굉장히 따뜻하게 음식도 보존하고 자, 금같이 굉장히 은은한 빛을 내고 해서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이 유기방자를 어디서 쓰느냐? 원래 궁궐에서 쓰는 겁니다. 궁궐에서 사홍원에서 쫙 주문 제작에 딱 들어가면은 그 밑에 심부름 하는 놈들, 내 것도 하나. 자기가 집안에 필요한 거 몇 개 끼죠. 그 다음에 저 안성 군수인가요? 하여튼 군수라고 합시다. 안성 저 군수는 그러면서 하면서 주문하면서 야, 중앙에서 이거 내려왔는데 하면서 지 것도 거기다 쫙 해가지고 애초에 한 10벌 주문했는데 한 20벌쯤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 방자쟁이 공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성에 누가 한 분이 부임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미리 이쪽 오기도 전에 공덕비 먼저 탁탁 세웁니다. 그 정도로. 그래서 공덕비가 무지무지 많은 지역이 안성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저기 우리가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곳이 여기 그 북한산성 저 뒤편에 보면 구파발 쪽으로 혹시 그 비석거리 아시나요? 거기에 보면은 구파발 쪽으로 올라다 이렇게 그 바위가 있는데 그 옛날에 북한산성이 산성을 숙종 때 지은 거죠. 숙종 때 지었는데 그 한 번도 원래 누가 경복궁, 창덕궁 뒤에다가 거기다가 임금님 피난처, 거기는 무슨 산성 개념도 아니고 거기다 피난처를 거기다 만드나 마나잖아요. 그죠? 어쨌든 북한산성 만들어 놓고 북한산성 수비대장 정도로 하나를 거기다 둡니다. 수비대장 거의 누구하고 맞먹느냐면 한성 부윤하고 서울시장하고 맞먹어요. 그러니까 그 관료들이 일하다 복잡하면 나 좀 쉴란다 그러면 거기로 스스로 좌천을 시킵니다. 실컷 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나씩 딱 들어요. 누구누구 영세 불망비 무슨 청명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쫙쫙 세우죠. 어마어마하게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도 부족하다가 되면 길 건너편에 아예 나중에 누가 승질나가지고 다 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건너편에 큰 돌에다가도 아예 돌에다 새기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게 망치도 두들기면 깨질까봐 또 뭐도 해요? 철비도 세우죠. 근데 대부분의 철비들은 어떻게 되느냐? 자, 저 일제시대 때 전부 다가 전쟁 물자로 전부 다가 다 파내갑니다. 철비들이 몇 개 안 남아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방방곡곡에 보면은. 어쨌든, 자, 이 이른바에서 영세불망비의 시조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내적으로 그 덕은 갖추지도 못하고, 실제적으로 일도 그렇게 못하면서 몸만 따오더라. 겉모습만 다 따가면서 치부의 수단으로 삼기도 했었죠. 실제로 백성들의 이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칭송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가리킨 내용입니다. 자, 존자는 보존한다라는 뜻인데요. 자, 천지인 삼재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하는 것이 자손을 통해서 보존이 되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통해서
땅에 보존되는 것은 바로 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존재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써이자의 이라고 하는 것도 쓰다. 뭐 써이 우리가 뭐뭇으로써 이런 뜻이 되는 거죠. 뭐뭇으로써. 그래서 무슨 까닭, 연고를 뜻하는 표현인데요. 그 써자에 보면 가운데 점이니까 이것이 바로 하늘입니다. 그죠? 천.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지. 그 다음에 천진 삼재 이치로서 라고 해서 자 추상적인 의미를 나타낼 때는 써이자를 쓰고요. 그 다음에 용자를 이것도 같이 뭐뭐로 쓰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거죠. 용자는 바로 달월자 두 개이기 때문에 육식갑자가 되는 거죠. 우리 옛날 모든 그 연월 일시를 표현할 때 기본적으로 육식갑자를 기준으로 해서 쭉 썼습니다. 왜냐하면 달월자 두 개는 한 달이 대략 29일, 30일이니까 30일로 쳐서 합치면 대략 60일이니까 육식갑자로 써니까 이거는 구체적인 그 물건을 들어서 얘기할 때는 용자를 갖다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써이자고 용자고 나중에 문장 공부하면서 쓰임새가 분명히 이렇게 나눠지는 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달감자의 감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앙토의 맛이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뜻글자를 자 주역의 괴상에서도 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전법의 원리에 기인한다 그랬습니다. 정전법이다라고 할 때 바로 옛날에 우물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거죠. 그래서 우물정자입니다. 이게. 그래서 자 요렇게 보면은 감자가 나오죠. 그래서 감을 뭐냐면 중앙토의 맛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붉을 단자의 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일편단심할 때 단자를 붉은 마음이다. 내 속마음, 충정을 표현할 때 단 이렇게 표현하듯이요. 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제 혓바닥 개념이 되겠죠. 혓바닥에 나오는 그 여기서 느끼는 중앙 토의 맛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이라고 할 때 당자는 아급의당 또는 아가위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아 나무 목자죠. 자, 이 글자 잘 보시면 나무 목자 위에다가 우르를 쌍자 썼죠. 자, 요새 산에 가면은 감당나무 또는 팥배나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팥배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열매 알갱이가 파달만하죠. 파달만한 데다가 요즘에 산에 가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팥배나무를. 색깔이 다 익으면 붉죠. 붉긴 붉은데 거기다 팥나무 하지 않고 배라고 쓴 것은 배는 우리가 이렇게 그 돌이 있죠. 돌세포 같은 게 있죠. 그래서 하얀 것이 이렇게 점점점점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마치 크기는 팥 모양 같고 배에 그 돌세포 있는 것과 같다. 그래서 팥배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산에 가서 안 보신 분들은 산에 그 뒤에 수락산 조금만 올라가도 많이 있으니까 잘 보시면은 요 나무의 모든 열매들은 붉으면서 어떻게 된다? 전부 다 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죠? 잘 살피셔야 됩니다.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러를 상자를 두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자를 보더라도 같은 나무인데 그 나무에 무슨 특색을 살렸는가라는 걸 보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거의 이경, 갈 것자의 거라고 할 때 거는 바로 사람이 가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멀 원자다라고 할 때 멀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가면서 사람의 모양이 대략 무슨 모양 뭐냐? 대략 옷깃, 그죠? 옛날 옷들을 대체로 길게 입었으니까 옷깃 모양만 되고 가면 갈수록 저 땅 너머로 갈 때 한 점 점점점점 남는 그 모양이죠. 그래서 떠나간다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그 다음에 이자는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외울 때는 말리을리라고 표현합니다. 말리을리라고 한다고 해서 말리을리라고 자 가면서 말을 이어서 이거 아니죠. 말리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접속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이어주는 바로 접속사의 뜻이죠. 접속사의 뜻인데 자 그럼 이걸 왜 말리을리 그렇게 왜 이 글자를 이렇게 써놓고 접속사로 썼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부했죠. 이게 뭐였나요? 이거를 이제 보면은 수염이라고도 합니다. 자, 수염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수염으로는 글자 절대로 안 씁니다. 자, 우리가 수염이라고 할 때 수염이라고 하는 글자는 어떻게 쓰느냐? 수염은 길게 자라는 거죠. 긴 터럭 발에다가
숫자는 자 모름지기 숫자, 그죠? 모름지기 아래로 길게 이렇게 내려간다 이 소리입니다. 자 염자도 수염의 염자는 구렛나루 염자 옆으로 이렇게 나는 겁니다. 이거는 턱에 나는 수염. 자 구렛나루 염자는 이렇게 씁니다. 양쪽으로 양쪽 볼에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 수염이에요. 수염은 다시 말해 턱수염과 구렛나루 수염을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썼지 어디든지 간에 이게 없죠. 다만 이 모양이 뭐와 같다? 수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글자를 쓰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한 단, 두 단 할 때 단자에 썼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내한다라고 할 때 자 여기서 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그랬더니 인내한다 수염이다 그랬더니 어떤 훌륭하신 분께서는 유명한 학자님께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어린아이가 손주가 할아버지가 손주를 귀여워했더니 손주가 할아버지 무릎에 올라와서 할아버지 수염을 때 그저 잡아 당기더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이야 하는데 그저 하면서도 그냥 꾹 참고 있더라. 이렇게 해서 가십니다. 큰일 날 소리예요. 그죠? 자, 이거 표현했듯이 자 이거는 뭐냐면 옆에 원래 이렇게 쓰면 단자란 건 누구나 알아보죠. 없어도 되는 글자예요. 다시 말해서 단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한 단, 두 단. 그죠? 실 한 단, 두 단 원래 이 뜻입니다. 무슨 실이냐? 자, 무슨 실이냐면은 삼배죠. 삼배나 모시입니다. 저 실은 아니에요. 원래는 비단실은 아닙니다. 비단실은 사로에서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건 실꼬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이어진다, 면면하다라고 할 때 실명자를 쓰는데 이 글자는 뭐냐면은 자 비단이나 삼배 같은 거 어쨌든 모시풀이죠. 삼배 풀을 어디만큼 자르냐면 다 자라면은 내 한 발만 작업하려면은 한 길입니다. 이게 한 발만큼을 이렇게 잘라요. 잘라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일단 삶아야 되는 거죠. 그죠? 삶는 거.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한다? 삶아가지고 요거죠. 이게 뭐예요? 증제사 할 때 찔증자인데 잘 살펴보면 거기에 3대 증이라고 나올 겁니다. 이게 3대 증자예요. 왜 3대냐? 3대는 자 이걸 실을 만들려면은 밑에 불을 그저 뜨거운 그 물에다가 이렇게 쪄야 됩니다. 어떻게 찐다고 그랬나요? 크게 한 발만큼 솥에 그러면 사람들이 솥에 찌죠. 그만한 솥을 무슨 수로 만들어요? 그래서 땅을 판다 그랬죠? 땅을 파가지고 시뻘겋게 달군 돌을 여기다 먼저 물을 일정 정도 채워놔야 되겠죠. 채우고 그 다음에 채워놓고 뜨겁게 달군 돌을 이 속에다 넣어야 되겠죠. 넣고 위에다가 3대를 쭉 갖다 깔아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위에 다시 이렇게 해서 다시 돌멩이 넣고 흙으로 덮어서 좀 두면 아주 잘 삶아질 겁니다. 그러면 껍질 까기가 좋고 그죠? 속에 그 껍질에 붙는 육질 벗기기가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뭐만 남는다? 자, 이게 마칠 요자가 되는 거죠. 다 자란 3대를 표현한 겁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죠? 물을 넣고 찌는 거. 이게 3대 증자예요. 여기서 찐다라는 의미가 나오죠. 사람들이 모르니까 꼭 풀초자를 이렇게 써놔야 3대 증인데 없어도 되는 글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 쪘어요. 쪘으면 어떻게 된다?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려야 되겠죠. 원래 3배는 햇볕 쨍쨍한 데 말리는 거 원래 기본적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껍질을 다 벗겨가지고 속대는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껍질 같은 경우 껍질에 붙어있는 뭐를 육질을 그죠? 이게 돌칼로 이렇게 쫙쫙 긁어내야 됩니다. 나무칼이나 돌로 이렇게 쫙쫙 긁어내면은 섬유소만 쫙 남을 겁니다. 그것을 일단 통풍이 잘 되는 곳에 말리기 때문에 한쪽이 트인 곳이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다가 그 나무 껍질들을 쫙 걸어 놓은 거예요. 이게 마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자 그렇게 하기 전에 돌칼로 긁었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쓰면은 갈마 그랬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리는 겁니다. 말려서 다시 한 번 더 작업 또 들어가야 돼요. 왜죠? 아직도 그 섬유소 주변에 이렇게 육질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 잘 부비는 겁니다. 잘 부벼서 남는 걸 다 털어내니까 부비는 게 뭐예요? 거기다가 뭘 한다? 손으로. 손 숫자를 쓰면 되겠죠? 비빌 맞자죠? 비비다가 보면 또 어떻게 돼요? 이렇게다가 서로 간에 엉킬 수가 있습니다. 엉키면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래서 그 여기다 아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 아닐 미자 못 쓴다 이 소리잖아요. 얼굴 미자 못 쓸 미자. 그죠? 얼굴 엉는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얼굴면은 못 쓰기 때문에 아니다라는 부정사로 쓰이고요. 자, 요렇게 해서 이제 마침내 순수한 뭐만 나왔다? 실 한 단을 만들어냈죠. 실도 우리가 작업하기 좋게 한 주먹 한 주먹 쥐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 순수한 실들만 뽑아냈더니 이런 모양이 되겠죠. 상상 가나요? 글자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실을 이렇게 해서 다 그냥 모았어요. 자, 순수한 이걸 한 단을 이렇게 묶어놔야 되잖아요. 그죠? 아래 위가 울퉁불퉁, 아래도 울퉁불퉁 이렇게 되잖아요. 그 울퉁불퉁한 글자, 딱 모으는 모양이 되죠. 이게 한 단이라는 뜻입니다. 한 단. 자, 그래서 여기 한 단이 됐고, 그래서 한 단 한 단씩 다 가지런히 놓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설립자 써놓으면 되잖아요. 가지런히 놓았다, 세워놨다라는 것보다 한 단 가지런히 놓은 거. 가지런히 놓았는데 이걸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실을 다시 하나씩 뽑아가지고 어떻게 실 꾸리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의 긴 실로 만들어야 배틀해 놓고 이렇게 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울퉁불퉁한 거에서 하나씩 뽑아내려면 어떻다? 신경질 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위를 하나를 딱 쳐주면 좋겠죠. 반듯하게. 왜냐면 까실까실하니까 이렇게 하면 잡기가 좋습니다. 그 글자가 뭐라 그랬죠? 요렇게 한 단을 요렇게 만들기도 하고 또 요렇게 쓰면 되잖아요. 그죠? 요렇게 된 거죠. 요거를 뭘로 잘라요? 칼로 잘라야죠. 뜻글자예요. 어려운 거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삔면인지 뭐 이것도 삔면을 외울 수가 있잖아요. 뭐를 자른 거예요? 실이죠? 한 바퀴 이렇게 자른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깨끗할 결. 그죠? 가지런할 결. 똑같이 만들었다 그래서 젤, 혈. 이렇게 되죠? 우리 혈구지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옆에다 뭐 쓰면은 또 물술자 쓰면은 깨끗할 결이다. 이렇게 되는 깨끗한 거에 깨끗하게 위에가 정리된 거죠. 그래도 그래 깨끗하게 정리된 글자를 또 달리 쓰면 이렇게도 쓰죠. 그죠? 위에 산은 없어지고 그죠? 턱수염 이렇게 해서 가지런히 나 있는 모양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한 가닥 뽑아 쓰려면 헤아릴 촌자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든 작업인 줄 아세요. 그죠? 그거 이렇게 뽑아내 가지고 못이 여기다 하느라고 어떻게 돼요? 옛날 엄마들, 할머니들 눈 나빠지고 그죠? 눈 침침해집니다. 그 인고의 세월을 겪은 게 자, 옛날 집에서 다 5강까지 만들어냈던 우리 조상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이제 3배 짜는 거 다 됐죠? 다시 한번 공부하려면 어디 간다? 저 한산 지역에 놀러 가서 신성리 갈대밭만 가지 말고 어디까지 간다? 모시박물관까지 들어가서 잘 구경하면 더 큰 것들을 또 많은 걸 가서 보탤 수가 있습니다. 자, 놀러 가더라도 그래서 유익한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근데 이렇게 얘기했다가 이거 좀 쉬었다 그 다음 하겠습니다.